안녕하세요. 강남 사람인 손쌤입니다. 어떤 학생들이 수시를 봐야 하는지, 그리고 굳이 보지 않아도 되는 학생도 있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미대 입시에서 성적과 실기가 있는데, 수시는 내신과 실기죠. 정시는 수능과 실기고, 다 아시다시피 성적으로 학교를 정하고 실기가 합격을 좌우합니다. 보통 내신이 좋아야 된다, 내신이 아주 높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 학교들도 있고 내신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학교도 있어요. 그리고 내신 등급이 좀 낮아도 실기로 만회가 될 수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그래서 자세한 그런 반영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다음 시간에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수시를 어떤 학생들이 봐야 하는지 또는 볼 필요 없는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3 학생들 기준으로는 이미 2학년까지 내신이 정해져 있을 테고, 지금 5월 기준으로는 1학기 중간고사를 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다고 봐야 되죠. 그렇지 않은 고1,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관리를 잘 해주면 수시를 쓸 수 있는 그 6번 이상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고1, 고2 때 거의 내신을 놓다시피 해서 그게 중요하다는 거를 몰랐으니까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보통 미술학원에서는 내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내신을 어느 정도 챙겨야 되냐? 고1, 2 기준으로 3등급 이내? 그 정도면은 저는 내신을 좀 더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뭐 4, 5, 6이 나온다 그러면은 노력은 해보되 너무 몰입해서 다른 이제 뭐 수능 모의고사 준비나 실기도 있는데 크게 뭐 유리하거나 하진 않거든요. 4, 5등급 정도 때 학생들은 아무래도 서양하다 보니까 학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고1, 고2 학생들은 내신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뭐 학교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어떤 학교는 내신 따기가 정말 힘든 학교들도 있고, 내신 공부에 좀 강점이 있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동기가 약한 경우도 있어요.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부모님들이 컨트롤이 좀 잘 안 되거든요. 고1 초반까지도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죠. 근데 강한 동기에 의한 어떤 목표의식이 약하다 보면은 내신을 잘 못 챙기고 내신 기간에 노는 경우도 많이 봤고, 시간이 많이 주어졌다고 해서 공부를 더 많이 하느냐, 뭐 딱히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여유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동기가 좀 확실해야 된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 학교에서만 할 게 아니라 뭐 미술학원이든 미술 선생님이랑 어떤 학교를 지원해야 되는데 이 정도의 내신이 필요하다라는 목표가 정해지면 그걸 이제 매 시험 때마다 관리해 줄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다시 고3으로 돌아와서 남은 내신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게 크게 1, 2학년 때 해놓은 걸 크게 바꾸진 못할 거예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내신을 계속 관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수능과 실기로 갈 것이냐, 이런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보통은 내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둘 다 중요하죠. 내신 당연히 중요하고요. 내가 쓸 수 있는 학교가 달라지니까. 그리고 실기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정시보다 수시가 더 실기 비중이 높아요. 정시 실기 비중은 평균 한 4, 50% 정도인데 수시는 평균 한 70%, 80% 이상, 어떤 데는 뭐 100%인 학교들도 있고, 수시가 정시보다 실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떤 학생들이 수시를 가야 되느냐? 가고 싶은 학교가 있다, 그럼 수시 안 쓸 이유가 없죠. 내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는 경우, 그리고 경력이 짧거나 실기력이 좀 약한 학생들, 수시를 준비하면서 실기력이 많이 올라가요. 동기가 확실하잖아요. 내가 이 학교를 가고 싶다. 입시를 대하는 어떤 전투력도 달라질 거고, 여기저기 뭐 시험장도 좀 많이 경험도 할 거고요. 그러면서 실기력이 확 업그레이드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기력을 올리기 위해서 수시를 봐야겠죠. 아주 현실적인 이유인데, 내가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가 않아요. 모의고사가 4, 5등급대라면 정시에 쓸 수 있는 학교가 아무래도 제한이 되겠죠. 수시에 좀 더 상향 지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수시를 노려보는 게 좋습니다. 흔히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수시에 올인하는 학생, 그리고 수시, 정시 좀 균형 있게 고루고루 하는 학생, 그리고 수시를 많이 보지 않고 정시 쪽으로 하는 학생, 이런 세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모의고사 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는 수시를 올인해 보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실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게 수능 점수가 드라마틱하게 오르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뭐 어디든 상관없다, 뭐 정시든 수시든 뭐 인서울이면 괜찮다, 이런 학생들도 종종 보는데 균형 있게 준비하는 케이스에 해당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시를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은 난 가고 싶은 학교가 없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좀 높은 학교로 해서 경험을 쌓는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건 그냥 경험한다, 이런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예전에 정시 때 우리 학원에 온 학생이 있었어요. 지방에 있다가 정시를 하려고 올라온 학생인데 수시를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너는 실기가 약하기 때문에 수시를 봐도 안 될 거다. 그래서 하나도 보질 않은 거죠. 그 학생이 정시 가군에 가서 엄청 헤맸어요. 그 시험장 경험이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처음 보는 학생들, 처음 가는 어떤 공간, 감독관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공기도 엄청 무겁고, 그럼 어떤 기분이 드냐면 약간 붕 떠요. 내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지 잘하고 있는 건지, 이런 어떤 평소에 잘 하던 흐름이 있는데 거기서는 모든 게 낯선 거죠.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도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모의고사도 한계가 있죠. 매일 가던 교실, 익숙한 선생님이나 주변의 학생들, 제 경험으로 봐도 모의고사를 보는 느낌과 수능 시험장 가서 보는 수능 시험은 완전 다른 시험이에요. 그래서 실기도 저희가 이제 연합시험을 보는데 일부러 학원에서 안 봐요. 대학교 강당을 빌려서 실제 그 시험 보는 장소거든요. 그 실기 시험 보는 장소, 거기서 최대한 좀 비슷한 분위기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렇게 학원에서 보면 편하죠. 학원에서 보면 뭐 좀 좁고 뭐 좀 불편하고 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근데 밖에 나가서 보면은 일단은 거기 그 이용료도 내야 되고 그날 이제 수업을 통째로 못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만드는 게 최대한 그 실전에 가까운 경험을 해주고 싶은 거죠. 그래야 시험장 가서도 이제 그게 낯선 공간에서 이제 보는 시험이 좀 어느 정도 좀 내성이 생겨야, 많이 긴장 당연히 하겠지만 그래도 긴장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그런 요령도 좀 생길 거고. 그래서 지금 이번 달에도 한번 며칠 뒤에 토요일에 연합시험이 있는데 처음 보는 학생들은 완전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던 실력보다 한참 못 미치게 그리고 얘가 내가 알던 그 애가 맞나 싶을 정도로 완전 다른 사람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성을 좀, 그래서 수시는 진짜 실전 경험이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신이 좀 많이 안 좋더라도, 실기력이 좀 약하더라도 몇 군데 정도는 실제 시험장 가서 한번 시험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고 내신과 수능과 실기를 어떻게 배분해서 준비할 것인지 명확하게 하고 해 나가야 된다 생각해요. 또 수시의 장단점이 있죠. 뭔가 동기가 확실하니까 실기력을 막 엄청, 그 시기 여름방학 이후거든요. 8월, 9월, 10월 초쯤이니까 한 2달 정도 방학 기간 동안 그때 실기를 엄청 많이 해요. 실기 양이 뭐 겨울 특강 못지않게, 겨울 입시 못지않게 완전 수시 올인하는 학생들은 학교도 빼고 오전부터 해서 하루에 뭐 10시간 이상 그림 그리고 거의 매일을 10시간 이상 그림 그리고 하니까 실기 양도 어마어마하고 동기도 확실하고, 그러니까 그때 실기력이 엄청 업그레이드가 돼요. 팍 업그레이드가 돼요. 뭐 그런 이제 장점이 있고, 근데 단점도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몰입해서 올인해서 하다 보면은 공부를 거의 내려놓거든요. 평소 스케줄대로 경험 삼아서 본다, 그래서 평소 스케줄대로 해나가는 학생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좀 애매한 경우, 수시에 올인하는 애들이야 수능은 어느 정도 내려놓고 하는 거라서 상관없는데, 그 애매한 친구들은 수시 준비하다 보면 좀 지치죠. 많이 학원 가가지고 방학에 학교를 안 가니까 1시부터 10시까지 그림 그리고 매일 그런 스케줄을 하고,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체력이, 또 여름이잖아요. 덥기도 하고 좀 힘들죠.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그림 하나 하는 것도 많이 힘들죠. 그래서 집에 가고 하면은 이제 체력적으로 나가 떨어지는 경우, 수능 준비를 소홀히 하게 될 위험이 있다. 그리고 또 수시를 하다 보면 왠지 내가 될 것 같아,
뭐 평가도 받고 뭐 하면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하면서 왠지 될 것 같아서 자기도 모르게 공부를 내려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전략에 따라서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수시 선택할 때 일단 나의 어떤 내신 성적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 이거 두 가지를 이렇게 놓고 실기력도 봐야죠. 봤을 때 나는 좀 내신에 조금 더 투자를 해서 수시를 보는 게 좀 유리하겠다, 아니면 내신은 그냥 이제 너무 떨어지지 않게만 받고 수능이랑 실기 쪽으로 집중을 하겠다, 이런 뭐 전략을 정해야 될 것이고, 내가 실기력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도, 실기력이 좀 좋지 않다면 수시를 실기력 올릴 수 있는 어떤 기회로 삼는 것도 방법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전형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요. 내신의 그 반영하는 비율도 좀 다르고 그 실기 내용도 좀 달라요. 내신이 좀 안 좋아도 쓸 수 있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뭐 20%밖에 들어가지 않는다거나 20-30%. 그리고 내신을 아예 보지 않는 학교들도 있고, 그러니까 20에서 30% 정도면은 보통 여대들인데 내신이 크게 낙락을 좌우하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심한 경우는 7도 붙는 경우도 봤어요. 그래서 붙은 학생도, 심지어 걔는 세 군데나 붙었었는데, 성신 서울여대 가천대 이렇게 붙었었는데 자기가 왜 붙었는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낮은 성적에 붙지? 뭐 이렇게 의아했는데, 그만큼 실기가 비중이 크니까 70, 80% 되다 보니까 뭐 그런 학교들을 좀 노려볼 수도 있고, 내신이 뭐 많이 낮다고 해서 아예 그냥 포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예종 같은 경우도 조형 쪽은 내신을 보지는 않으니까, 예전에는 뭐 그 학교 자체 필기고사가 있긴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 없어진 이후로는 아직은 생기지 않고 있어서 필기 뭐 내신이나 수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무대 미술과도 20% 들어가긴 하는데 그것도 크게 막 당락을 좌우할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는지 학교들의 정보를 파악해 두는 거, 내가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보통 이렇게 수시에서 여대를 많이 안 쓰거든요. 조금 그 포지션이 좀 애매하다 보니까 내신이 많이 좋은 내신이 많이 좋은 학생들이 대체로 수능도 좀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여대 카드까지 굳이 쓰지 않고 만약에 수시에서 좀 높은 학교 한 두세 군데 정도 쓰고 정시로 가겠다, 이런 포지션이고, 이제 여대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그 내신 친구들, 그래서 사실 잘 안 겹쳐요. 그 상위권 내신이 높은 애들이랑 좀 낮은 애들이랑 이게 잘 겹치지가 않아서 수시인데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디자인과랑 좀 다르게. 근데 수시인데도 한 뭐 15대 1, 뭐 20대 1, 이 수시에서 15대 1, 20대 1이면 많이 낮은 편이죠. 그리고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15대 1, 20대 1이지만 또 그 안에서 실기력이 많이 약한 학생들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기가 좀 좋다면 의외로 짧은 기간에도 수시에 붙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기대 안 하고 실기력 올리려고 수시를 봤는데 뭐 여대겠죠. 그게 눈을 이렇게 높이지 않고 현실적인 그런 학교로 눈을 좀 낮추고 썼는데 덜컥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6개월 만에 수시 성신여대 붙어서 간 애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만의 어떤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실기에도. 그래서 그게 좀 잘 맞아 떨어지면은 뭐 쉽게 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물론 뭐 그 아주 상위권 학교는 그런 게 쉽지 않겠지만 여대를 노려보면은 또 의외의 결과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떤 학생들이 수시를 준비해야 되는지 얘기해 봤고요. 다음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수시에 어떤 학교들이 있는지, 그리고 성적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